본문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게 적어놓은 이 글자들이 이 전체 내용을 담고 있대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잘 보게 되면은 관세음 보살이라고 이러면은 우리는 보살이란 이 단 어제 저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부처라는 두 글자가 너무나 오해되어 있고 오염이 되기 때문에 사라져야 할 단어라 그랬어요. 보살도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보살이라는 한문으로 이 보살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오염됐습니다. 부처와 보살이라는 이 단어가 오염이 되어 가지고 신처럼 때에 따른 신이 되었다가 때에 따라서는 사람이 되었다가 혼돈입니다. 그런데 자, 무아라는 말은 사실성을 가질 수가 있어. 아직까지는 살아있어요. 무아라는 게 우리는 이 무아를 가지고 자아라고도 표현하죠. 혼돈입니다. 자아 발견이라 하잖아요. 여태까지 자아 발견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이게 석가모니 가르침의 위대함입니다. 우리 지금 현 한국 사회에서 시키게 가지고 왜 너 공부하니? 학교 다니는 애 보고 왜 공부하니? 이러면은 우리 선생들은 뭐라 가르치는가 하면 자아 발견하기 위해서 한다 합니다. 학습의 목표, 학교 다니는 목표가 뭐냐? 가방을 왜 들고 다니냐? 학교 왜 쭈그락 쫓아다니냐? 이유가 뭐냐? 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돈 잘 벌어 잘 살라고 이런 애들은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교묘하게 사실은 목적이 거기거든요. 우리 현 한국 사회뿐만 세계적인 대학교라든가 모든 학교들의 목적은 말은 다르게 합니다. 말은 인성 개발이요, 자아 발견이요, 진리 발견이요, 뭐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지만 그럼 우리 세계 역사 속에서 대학교라든가 중고등학교에서 나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는 거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거짓말로 돌아가는 거야. 학교에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진리를 발견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아 발견했다고요? 학교에서 자아 발견한 사람 손 들고 나와봐라. 서울대학교 이 똥대가리들 똥대가리들이야. 거기는 서울대학교 학생이 문제가 아니고 교수들 똥대가리들이야. 서울대학교 교수들 똥대가리들입니다. 예? 대가리는 똥만 지식만 거덕 차 있는 겁니다. 지식을 통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보살이라는 단어를 어제 제가 부처라는 글자는 버려져야 할 글자라고 그랬는데 이젠 우리 이 보살이라는 단어도 너무나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문자 그대로 하게 하면 가장 인간의 내면 세계에 맑고 투명한 경지, 존재의 근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보살이야 이게.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지금 지장보살, 문수보살, 대세지보살, 무언보살, 똥보살, 개보살, 소보살 다 이 보살, 무당도 보살이고 부처도 보살이고 니도 보살이고 이 뭐 딱 예리하며 서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불교가 바르게 서려면 이 보살의 단어를 버려라. 문자도 버려야 합니다. 붙잡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봐요. 관세음 보살 하는보다 관세음 무아. 내 자신을 내 몸과 마음 속에 들어있는 이런 생각 저런 마음, 피와 살과 뼈와 이 모든 이치들을 봐갖고 거기 내가 아니라는 무아라는 걸 본다는 거야. 그게 여기 지금 이게 약 2200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 관원경이라는 내용의 핵심이거든요.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관자를 넣고 관자재 무심, 스스로가 마음이 어떻게 있는가를 잘 살펴서 내 몸과 마음을 살펴서 무심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 이 무심이라는 이 심자도 우리는 너무나 쏘간 글자입니다. 세월 속에서 너무나 쏘은 이 글자야. 마음. 그럼 이렇게 봐봐요. 누군가가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거든요.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는 전부 다 마음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자는 거짓말쟁이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거짓말 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 과거에 살다 간 사람 중에 거짓말 한 번 하지 않고 한평생을 살다 간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난 한 명도 없다 생각해. 과연 우리가 이 신이라는 단어, 이 신이라는 글자를 쓰는 사람들은 알든 모르든 다 거짓말 하고 있는 사람이야. 보통 신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거짓말해 말입니다. 이미 알고 있으면서 몰라요. 딱. 예? 마음속에는 이런 게 저런 게 지식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 이 신이라는 게 귀신이 되기도 하고 귀중한 신이 되기도 하고 정말 사라져야 할 뭐도 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예리하게 관찰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대로를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혼돈이야. 그러니 이 사람 사는 게 사바세계, 먼지 바람이 일어나는 사바세계. 그래서 여기에 이 무심이라는 거,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무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동일시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 반야신경 할 때는 앞에다가 뭐라 나왔습니까? 관자재보살 나왔잖아요. 그죠? 반야신경 첫머리가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이렇게 관 첫머리에 나와. 같은 말입니다. 관세음이나 관자재나 같은 말이거든요. 똑같은 하나의 의미를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요 세자하고 요 스스로 자자, 그리고 관세음인데 요 음자는 있을 제자를 바꾼 거야. 천지인, 인간과 사람과 땅과 하늘과 땅과 사람의 관계에서 만들어졌던 모든 이치들, 그게 관자재야. 관세음과 관자재는 같은 건데 여기다 내가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무와 무심, 무상이라 적어놨어요. 이것도 하나입니다. 무자 하나. 이 글자에 걸릴까봐. 무하라만 해놓으면 여기 또 걸리거든요. 무심이라 하게 되면 두 개를 썼게 되면은 걸리지가 않아. 거기다가 무상이래. 우리 무법상이라 하죠. 허상이 실상이요, 실상은 무상이라. 이러잖아요. 이 무상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관찰자와 대상이 하나가 됐다. 좀 이게 말로 표현하려면 이런 부분들 어려운 거거든요. 관찰자와 대상이 하나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이 관찰자 보는 자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만들어진 적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아. 변형을 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불생불멸이야. 이 관찰자는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을 뿐더러 불생불멸. 그거는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아. 불구부정. 그 다음에 이거는 변형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증불감. 이 관찰자 본인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응앙하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내 안에서 이 관찰하는 자가 어떻게 작용했는가 관찰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외부에 막 계속 의식이 뺏겨 살아왔기 때문에. 하지만 안쪽으로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보게 되면은 그대로입니다. 나이를 먹든 아프든 여기에 있든 저기 있든 밤이든 낮이든 가니까 변하지가 않아요. 화가 나 있든 속이 상해 있든 이 육신이 병들어 가든 죽든 죽음이 오든 죽음 넘어까지도 가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이라는 거. 그런데 요 세 개를 신, 상 요 세 개를 잘 이해를 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이 관이 됩니다. 관. 그러니까 봐봐요. 앞으로 내가 이제 그 책을 써놓게 되면 책 속에서 나오겠지만 이 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는 건가. 예? 이것도 이제 관세음이고 반야신경 첫머리도 시작하는 게 관으로 시작하잖아요. 건강경도 뭡니까? 사실은 관을 시작해서 관으로 끝나는 거야. 그렇게 앞에서 여시 아문 이랬잖아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가 거기 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경 첫머리 잘못됐다고 지적했잖아요. 건강경 여시 아견문이야. 나는 보고 들은 거야. 관을 한 거야. 이게 사실은. 여시 아문 나는 이렇게 보고 들었다. 나는 이렇게 관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끝나는 부분도 뭐예요? 응작 여시관하라. 이렇게 만들어서 보라. 그래서 이 관이 중요함. 그러니까 기비의 불교도 결국은 그겁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 아니면 모든 이치들이 이 안에 관 안에 들어간다. 이 관이 뭔가. 그리고 영어로도 봐요. 영어로도 이 관이라는 실상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여러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러 단어가. 이 관이 뭐냐? 이거는 이 글자를 외운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글자를 본다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각자 개인이 체득해야 할 현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에서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걸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관찰.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아폴로가 달나라에 갔을 때 이 아폴로 이름에다가 이 본다는 의미, 영어로 본다는 의미를 넣어갖고 보냈으면 달라졌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신의 이름을 갖다 붙여놓으니까 과학도 이성해지는 겁니다.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합리적이며 모든 어떤 인간이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게 이 관이라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는 한글로는 되지 않습니다. 한문으로 요 이치들을 탕구해야 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봐요. 자, 내가 나를 보는 게 기독교요, 불교요, 유교요, 도교요, 아니면은 여타 미신이요, 민간신앙요. 내가 나를 보는 건 어디에 해당됩니까?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면서 모든 곳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있어. 어떻게 보면은 이 관이라는 한자가 인류를 통합하는 핵심입니다. 한 민족을 연결시키는 게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남자든 여자든 껌둥이든 흰둥이든 병든 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현대의 사람이든 미래에 태어날 사람이든 모든 여기에는 믿음의 대상이 없어. 관찰, 보는 자야.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한번 좁혀서 한번 보자 말입니다. 시장을 위시해서 우리 한 시에서는 그래도 제일 우두머리가 시장이잖아요. 국회의원 놓아 봅시다. 국회의원이고 시장이고 시의원이고 여기에 있는 초등학생이고 중고등학교 학생이고 조금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 속에는 이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 이 관이라는 자체는 높이 있는 것도 아니고 뒤떨어져 있는 거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야.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해시에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알려줘도 알아듣지도 못해. 지금 우리는 어디에 다 가득해 있는가 하면 많은 돈 벌고 높은 자리 가서 큰 집 가지고 남을 지배하고 사는 거. 더불어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에 올라가고 지배를 하고 살고 사는 욕망. 이게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육받았습니다. 뭡니까? 학교 같은 경우, 유치원 같은 경우도 뭡니까? 예? 상대적 경쟁을 시켜놓습니다. 어린애부터. 거기에 경쟁이라고 하지만 남을 지배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초등학교도 가보란 말이에요. 모든 게 하게 되면 순서를 나누잖아요. 1등, 2등, 3등, 꼴찌. 점수 매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점수 매기는 것도 보게 되면은 뭡니까? 10점, 20점, 100점, 만점. 이것들이 전부 다 인간을 짓누르는 하나의 방법들이거든요. 지배해라. 니는 나보다 뛰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내가 세계 이 역사 속에서 학교라는 이 속에서 자아 발견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와봐라 이거야. 학교 속에서 나는 진리를 발견했어 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손들어 봐라 이거야. 예? 그러니 지금 한국 현실 사회를 보란 말이요. 거기에 지금 한국의 정부에 거기에 장관이다, 차관이다, 사무관이다, 과장이다, 국장이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지들은 나름대로 최고의 엘리트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미국에 무슨 대학교도 나고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사법고시 행정고시도 합격하고 이래인데 뭡니까? 별 볼 일 없는 미개 무속인 최순실이라는 여자의 말 한마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창피해 죽겠지. 자존심 상해 죽겠지. 약이 오르지. 에? 내가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오는 잠도 술도 먹고 싶은 술도 자제하고 이렇게 저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쌩쇼를 하고 그랬는데 이 형편없는 이 가시나 하나 씨발 간나 하나인데 완전히 농락당했잖아. 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래. 이게 뭐냐 이게요. 당신네들 올바른 이 내면 세계에 관여했더라면은 그런 여자를 거기다 올려놓지도 않았지만은
그런 여자인데 집에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네들은 무능력자들이기 때문에, 일꾼이기 때문에 그 여자는 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이 나라가 내 거야 해갖고 지 마음대로 한 겁니다. 왕과처럼. 그런데 당신들은 스스로가 이 나라가 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 전체가 내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없거든요. 노예 어떻게 하면은 그 노예 등급을 해가지고 처음에 입사를 해가지고 시계 5급 사무관으로 들어갔답니다. 사무관이 그 다음에 상급, 2급, 1급을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저기 이 바위를 기어 올라가는 식으로 어렵게 출근 시간에 퇴근 시간에 출근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발발 떨고 그 복잡한 이 도로 상황을 지나서 지각하지 않으려고 가갖고 업무를 보면서도 잘 보이려고 글자 하나 안 틀리게끔 사무 문서 하나 만드는 것도 받침 하나 틀리면 위에서 당신 능력 그거밖에 안 되구만 이런 거 받으면 안 될까봐 발발 떨면서 그거 했습니다. 퇴근 시간 되더라도 나가지 못하고 아래 우리 눈치를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네들 거기밖에 못 갔는데 이 최씨 아줌마라는 거는 당신네들처럼 유명한 대학 나오지도 않아서 박사학위도 안 가지고 있어. 그냥 집에서 히덕거리고 노는 거야. 여기저기 댕기면 쪼서 여기가 맛있는 거 먹고 저기 뭡니까 마사지 받는 데가 힐럭 자빠져갖고 마사지나 받고 피부 관리한 데가 어쩌다 고치고 저치고 자시고 속상하지 않나 말이야. 당신네들이 그 원인이 왜 그래 됐는가? 이걸 못했기 때문이다. 관을. 모든 사람이 올바른 관을 하게 되면 그런 사기꾼 같은 여자인데 당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런 여자가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저 벌벌벌 앞에 가고 쪼가리 머리 숙이고 똥개 새끼 강아지 새끼 주인 앞에서 발발거리는 시간에 깨깨깨깨 웃기도 하고 예 이런 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관이라는 걸 우리는 어려서부터 가르쳐 줘야 한다. 관찰하는 법. 그럼 우리는 또 관찰하는 법 가르쳐 주려면 어떤지 이 나무 이름이 뭐지? 참나무입니다. 이 나무 이름이 뭐지? 소나무입니다. 여기밖에 못 가거든요. 그 소나무가 씨앗이 부러지고 발화가 되고 싹 튀어서 성장해 가는 과정들. 거기는 이 나무가 한 나무가 뿌려져서 성장해 가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물이 있어야 하고 흙이 있어야 하고 바람이 있어야 하고 햇빛이 있어야 하고 남의 말을 듣지 말고 책을 통하지 말고 스스로 관찰하라 이겁니다. 비록 올바른 관찰을 못했다 할지라도 거기 갇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남들이 써놓은 글을 보고 그걸 보고 판박이야. 꽃을 관찰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보통 꽃을 보고 멋있다 너무 아름답다. 아름답게 뭐가 아름다워. 옛날에 자기가 기억했던 걸 거기다 내뱉을 뿐입니다. 옛날에 기억하고 남들이 주워 들었던 어떤 놈이 씹어내는 그 말을 반복해주는 녹음 테이프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해요. 어디가 얼마 지금 아름다운 거 관찰하란 말이야. 외부를 그렇게 관찰하고 내 내면을 그렇게 관찰하면 세상 살아가는 게 재미입니다. 모든 게 재밌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밥 해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죠. 버살 밥 해먹는 거 쉽지 않죠. 그죠? 반찬하고 설거지하고 매일 하는 거지만 쉽지 않아. 나도 내가 매일 밥 해먹지만은 어떤 데는 귀찮아가지고 그게 처박아 놓습니다. 배는 고픔이 먹어야지. 배는 고픔이 먹어야 하는데 그 뒤에 설거지 하는 거 그렇고 싱크대 같은 상관없어요. 여기에 한번 내 이 비디오 테이프를 보는 당신네도 한번 생각해봐라. 이 밥 먹는 게 축복입니다.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먹어야 할 사항이 아니고 기가 막힌 아름다움이야. 그러니까 값비싼 음식, 맛이 있는 요리가 아니고 모든 음식은 맛이 있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게 되게 되면은 배가 고플 때 먹게 되면 충족감이 있습니다. 배불른 뒤에 아무리 갖다 먹여봐라. 그러니까 이 먹는 행위 자체, 물을 마시는 것도 기쁨이요. 고추장, 된장. 이 된장국 맛을 아나 말이야. 요즘 젊은 애들 된장국 맛을 미역 넣고 된장국 끓여놔 보십시오. 푹 끓여놓으면 그 구수함, 그 안에 충족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다 상실해버려서 빨리빨리 시간을 맞춰 이 노예가 내가 돌아가다 보니까 아침에 등교해야 합니다. 등교하는 시간에 이게
뒤에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늘은 월요일이라 가면 첫째 시간에 뭐 하고 기계처럼 돌아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풍요로운 걸 다 상실해 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좀 얘기가 다른 각도로 길어졌는데 이 무아, 무심, 무상.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부분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관수행이라고 한번 보자 이겁니다. 왜 내가 이걸 하면 TV의 불교에서 선을 관수행이라고 번역했더라 이겁니다. TV의 불교에서 선이라는 걸 관수행이라 했는데 보는 걸 수행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숫자, 우리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한문이 이게 뭡니까? 닦을 수, 닦는다는 의미로 뭐를 어디를 어떻게 닦는 구체성이 없어. 에?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이 관이라는 글자도 어렵지만 이 숫자도 어렵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반박해주신다면 바꾼다 이겁니다. 여기 뭡니까? 바꿀 수, 수리할 수, 고장난 걸 고친다는 건 바꿔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가 뭐가 고장인지 알아야 합니다. 고장을 알아야지 정상으로 돌려놓는 거야. 어디가 병이 들었는지 알아야지 치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숫자를 밑에다 U자로 적어 놨습니다. 요 숫자를 U자로 적어 놨는데 먼저 내가 한번 했던 거 다시 반복 한번 해드리는데 이 U자가 뭔 유래 그랬습니까? 그윽할유를 했단 말입니다. 그윽할유. 그윽하다. 참 우리는 이게 그윽하다는 이미지를 어려서부터 체득 관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가오지 않아. 뭐가 그윽하? 그윽이 뭐예요? 그는 뭐고 윽은 뭐예요? 뭐야 이게? 에? 이 그윽할 유자. 자, 이렇게 오늘 아침에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닦을 숫자, 고칠 숫자라는 의미를 우리는 많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원죄라 그러죠. 기독교에서는 원죄로 태어난다고 우리 불교에서는 업으로 태어난다 하잖아요. 원죄나 업이나 같은 의미로 흐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윤회를 하는 이유가 업으로 윤회를 한다 했고 기독교에서는 죄를 졌기 때문에 태어난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업이라는 개념하고 죄라는 거하고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그물입니다. 일종의 어떤 그물에 보이지 않는 그물에 걸려서 계속 과동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 요 이 숫자를 풀려면 우선은 이게 뭡니까? 우리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인이라잖아요. 이 사람인이라는 속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인품인, 인격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품이라는 이미지가 뭡니까? 인품을 설명해 보세요. 어떤 거 인품이라 그래요? 우리 현실 사회에서 인품이라는 건 이겁니다. 거짓말 남인데 그 눈에 띄지 않게끔 거짓말 사기 잘 치는 게 인품이야. 속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갈싸하게 가사장삼 딱 걸치고 나는 이런 옷 입어도 저런 옷도 입어도 하지만은 한국에서는 중이요 큰 스님이요 하려면은 우선 복장 당정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공무원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머리도 단정하게 깎아야 합니다. 만약에 저기 뭡니까? 여기에 저기 공무원들이 머리를 장발로 해갖고 머스마가 여자처럼 뒤에 묶었다. 그 용모 담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인품과 인격이 없습니다. 옷도 저기 공무원이 출근을 하는데 여자 공무원이 출근을 하는데 집에서 잠자던 저기 잠잘 때 입는 잠옷을 입고 출근했다. 인품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선
이 외부에 드러난 정해진 게 있습니다. 뒤에서 그 인품이라는 의미의 실체적 의미가 다른 곳에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거기 인품이야. 학생은 학생다워야 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다워야 합니다. 장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친절한다는 얘기는 잘 살살거리 강아지처럼 손님 오면 랄랄랄랄랄라 잘 해가지고 이게 인품입니다. 각자 학교의 선생은 뭡니까? 지는 알도 모르던 학생들인데도 전달을 잘 해야 합니다. 각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끔 딱딱딱딱딱 정해져 있는 거, 그게 일종의 인품이라는 옷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간다 이겁니다. 외국은 가려고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홀라 벗고 팬티만 입고 가봐라. 예? 여자들도 가슴 다 드러놓고 팬티만 입고 올라타봐란 말이야. 거기 인품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인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정해놓은, 우린 그거 가지고 관습이라고도 할 수 있죠. 관습. 여러 사람들이 거기 문서화 되지 않았지만은 문자로 적고 어떤 법장처럼 해놓지 않았지만 같이 옛날부터 흘러놓은 대로 따라가는 걸 잘 따라가는 사람, 하나도 빈틈없이 잘 따라가는 사람. 그럼 우리는 뭡니까? 사람을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용조용, 남이 듣기 좋게 올바르게, 남 감정 상하지 않게끔 품위 있게, 품위 있는 말을 해야 한다. 이것도 인품이라는 의미에 해당되겠죠. 누구나 다 그런 걸,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누구나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격, 격이 있다는 거예요. 격이라는 건 급수라는 얘기거든요. 예? 인간의 급수. 진실로 말해봐라. 우리가 현장, 저기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요즘은 질통이 없지만은 삽질을 하고 정말로 작업 기름 묻고 때 묻은 작업복 입고 일하는 사람과 저기 청와대 머시기 사무관이라 해갖고 딱 명령만 내리면 다 할 수 있는 이런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떤 사람이 격이 높다고, 등급이 높다고 생각하는가? 진실을 말해봐라. 우리 앉혀서 말해보세요. 어느 게 격이 높습니까? 진실을 말해보세요. 현장에서 일하는 이 때 묻은 옷을 입은 사람이 높습니까? 애매모호하죠? 예? 고난이 크다고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거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말로 거짓말 속이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 평등합니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뿐이고 그 현장에 일하는 사람은 평등하지. 그거 어디 누가 더 높다. 말은 이렇게 격이 평등합니다. 말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말한 말이 현실 사회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나 같은 땡중이 어디 간다고 쳐다보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장관이다. 내가 거기에 국무총리다 이겁니다. 국무총리다 하면은 뭡니까? 차도 다르잖아요. 차도 다른 거 대주잖아요. 국무총리 관용차. 예? 뒤에 뭡니까? 비서 따라 다니잖아요. 딱 차 끌고 어디가 음식점에 가도 다르게 대접할 겁니다. 근데 나 같은 땡중이 서울 가가지고요. 호텔 같은 데 딱 들어가 보란 말입니다. 아이고, 완전 촌따고 왔네. 격이 다르기 때문에,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인품과 인격이라는 이 격이라는 등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린 거기 걸려 있습니다. 진실로 인정해야 합니다. 예? 그래 학교에서도 뭡니까? 솔찬인기지. 공부 잘하는 애들 칭찬해주고 못하는 애들인데 좀 비방받잖아요. 아니라고 우리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사회에서도 우리 동네 시에서도 보게 되면 뭡니까? 예? 뭐 그래도 집이라도 뻔뻔하게 가지고 있고, 예? 땅도 가지고 있고 부자다 이러면은 비록 말로 표현하지만 우리는 야, 저 사람은 호텔 가지고 있대. 동네에서 제일 큰 호텔 가지고 있대. 그 앞에서 다르게 마음이 작용합니다. 아니라면 자신을 속이는 거야. 자세히 관찰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품과 인격이라든가 이게 또 백성민이야. 내 자신도 관찰하지만은 세상 바깥도 관찰해야 합니다. 예? 깨뜨려서 봐야 합니다. 그걸. 인품과 인격, 이건 우리는 사람 인이라고만 들어왔잖아. 이 글자를 인품인, 인격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인 이러면
이 토탈 전체고 인품, 인격이 뭡니까? 나누어지는 거죠. 나누어서 예리하게 보라는 겁니다. 깨뜨려 보라. 인품과 인격, 백성이라는 이 무리들의 실상을 내면 세계를 이렇게 들어보라. 그걸 이렇게 들어보는 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 이완을 해서 보라. 이게 뒤쳐져 올치인데, 뒤쳐져 온다는 거는 쉽게 해가지고 손발이 척 늘어져 있는 상태를 본뜬 글자 의미가 요거야. 그래서 이걸 전체를 가지고 그 갈유자를 합니다. 그 갈유자인데 한문으로 요 글자하고 같은 의미다 이겁니다. 여기 유다 이게. 그러니까 앞에 그 갈유야 이게. 그 갈유인데 이 그 갈유라는 걸 요렇게도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지만은 그 갈유자를 비유입니다. 산이야, 큰 산이야. 큰 산 속에 작은 벌레가 들어있는 거야. 이게 그 갈유자입니다. 우리 보사님 저기 혹시나 저기 우리 저 두타산 가본 적 있어요? 촌놈이네. 한번 가보세요. 죽기 전에 한번 가세요. 동해에서 하면은 그래도 두타산 정도는 그 저기 애들 데려가든 신랑하고 가든 한번 힘이 들 겁니다. 거기에 두타산 왕복하려면 초보자든 9시간 10시간 걸릴 수가 있거든요. 슬슬 아침에 밥해 먹고 가루 딱 날 잡고 걸어 갔다 오십시오. 우리 동해에서는 제일 큰 산이 두타산이야. 제일 높은 산이 두타산이란 말입니다. 그 두타산 꼭대기 가가지고 요만 벌레 한 마리 붙잡아 오세요. 에? 너 잡아가지고 잃어버리지 말고 잘 붙잡아가지고 그 두타산 가면은 그 두타산 정상 두타산 정상이 몇 미터요? 1350 몇 미터인가 아마 그래 될 거야. 거기 요즘 모르겠어. 옛날에 가면 그 돌로 해가 폐말로 세워놓은 게 있었거든요. 두타산 정상 해발 몇 미터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해발 몇 미터 그 밑에다 가면 벌레가 한 마리 있어. 나중에 붙잡아 가지고 오세요. 예? 그러면 벌레를 찾으려면 우리 여기서 못 찾잖아요. 못 찾잖아. 여기서는 가야 하잖아. 두타산 해발 몇 미터 하고 이정표를 세워놓은 게 있어. 그 이정표를 세우면 밑에 가면은 그걸 딱 파게 되면은 작은 벌레가 나온단 말이야. 그 벌레를 붙잡아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지. 여기서 앉아갖고는 볼 수가 없어. 가야 한단 말입니다. 요 유자가 바로 그런 글자야. 내 이 몸을 산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내 몸 속에 구석구석에 작은 벌레들이 있는 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내 이 손끝이 뭐가 들어있는가 관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바깥에서 봐서는 안 돼. 안으로 들어가야 돼. 눈을 감고 손끝을 느끼는 겁니다. 눈을 감고 내가 타고 내려가는 거야. 만약에 네가 진심으로 여기 손끝에서 의식을 모으잖아요. 여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온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우리 열 감지하는 카메라에 그거 뭐죠? 그거 찍으면 됩니다. 요 손끝에다가 한 명 갖고는 안 돼. 한 1000명 정도 아니면 100명 정도 해갖고 전부 다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왼쪽 새끼 손가락 끝에다가 의식을 모으세요. 전체적으로 찍게 되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보일 겁니다. 안에 이 관찰자라는 게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내 몸 안에 있는, 그러니까 달마대사 같은 경우 뭐입니까? 그걸 자기 몸을 안에서 관찰하다 보니까 지구상 인류 최초로 발견했던 게 뭔가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두 발로 걸을 수가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왜 두 발을 걸 수 있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아. 당연히 걸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달마대사는 이 사람이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두 발로 걸어 다닐 수가 있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모든 물건들은 뭡니까? 정확하게 완전 이 무게 중심이 딱 맞아야지만 쓰러지잖아. 그런데 인간은 뭡니까? 이봐. 이 불매 무게 중심이 흔들렸잖아요. 이래도 안 넘어지는 거야. 이래도 안 넘어지는 거야. 신비야, 신비. 예? 우리는 이런 거 신비롭게 생각하지 못하는 게 어리멍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달마사에서는 이걸 관찰했던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 무게 중심이 흔들리고도 쓰러지지 않는가? 이게 원인이 뭔가? 어디에 있는가? 힘이 에너지가 뭐냐 이게. 과학자죠. 완전히 인간 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 여기에 의학도 일종의 과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을 해부해갖고 심장이 어떻고 피가 어떻고 그 피를 더 나누고 나눠가면은 뭐 혈소판이 어떻고 이렇게까지 그건 인간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달마 대사 같은 경우는 해부를 하지 않고도 인간의 피라든가 이런 걸 다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뭐를 발견했는가 하면은 이 안에 달팽이 관이 있다는 건 인류 최초로 발견했다고 되어 있어요. 해부하지도 않고 인간이 이 듣는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게 달팽이 관이 이 머릿속에 이 귀 속에 그런 게 역할 항상 무게 중심을 잡게끔 해주는 역할을 했던 게 달팽이 관이라고 최초로 발견했다는 거야. 대단하지 않나고요. 재밌죠? 신비해. 이게 신비해. 이게 어떻게 인간을 이거 깔라보지도 않고 그 안에 달팽이 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무게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항상 수평 기준을 잡게끔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관찰했다는 의미가 거역할 유자입니다. 예?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먼 딴 나라 얘기같이 들리거든요. 하지만은 외부를 관찰하는 것만큼 자신을 관찰해야 돼. 내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주 로켓을 만들어가지고 별나라 달나라 어디 저 멀리 가는 것보다 지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 신비로운 일이다. 예? 자기 내면 세계를 들어가가지고 관찰해봐라 말이야. 눈을 감고. 우리는 이런 걸 배우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학교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의 경진대회, 너가 너 자신을 얼마쯤 탐구를 많이 했는가 경진대회도 필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웅변 같은 거 말 잘하는 그건 쌩쇼거든요. 말은 잘 못하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쯤 내면 세계를 탐구, 그러니까 거기 시험이 돼야 한다. 한 과목을 만들어서 자기 탐구에 대한 과목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 탐구에 대한 과목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쯤 정확하게 깊이 있게 받는가에 따라서 인간이 등급을 나눠야 한다.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얼마쯤 탄생과 죽음의 과정을 전체를 탐구를 얼마쯤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의 몸과 마음의 실상에 대해서 얼마쯤 가장 잘 탐구를 했는가. 문제 내면 되거든요. 어떻게 문제를 내는가. 각자 모든 사람 속에는 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나라는 생각이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원인을 당신이 관찰한 대로 표현하십시오. 글로 적어주십시오. 재밌잖아, 그죠? 여태까지 아마 역사 속에서 시험 문제가 그런 시험 문제는 없었을 거야. 더하기 빼기 뭐 역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역사 공부 뭡니까? 에? 고려시대 뭐 저기 아무 필요 없는 거야. 그거 알 필요도 없는 거야. 사만시대가 어떻고 뭐 저기 뭡니까? 에? 나도 학교 때 배웠던 지식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원신시대 뭐 청동기 시대 이거 나는 그런 거 그거 잘 외우면은 1등이야. C8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 청동기 시대 이런 거 외워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지랄들 하고 자빠졌네. 에? 석기 시대니 청동기 시대니 이거 거기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청동기 시대 이거는 석기 시대 그다음에 뭐 고조선이 나오고 그다음에 뭡니까? 뭐 삼국 시대가 나오고 그 육강 가야가 나오고 거기 왕은 누구고 어떻게 했으면 지랄들 그거 외워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런 역사를 그 몇천 년 전의 역사를 외우는 것보다도 당신의 몸속에 흐르는 이 모든 걸 관찰해라. 몇만 년의 역사가 인간의 몸속에 다 흐르고 있는데 내가 고조선이 어떻고 삼국시대가 어떻고 신석기가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걸 잘 안 돼 해갖고 내가 건강하게 늘장 오래 사는가? 행복한가? 아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가르치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거 지랄들 합니다. 예? 그거만 하나요? 국어, 말하기, 쓰고 말하기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합니다. 몇 년이야 도대체? 그렇게 해갖고도 지금 봐요.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지금 저기 서울대학교 뭐 국어 국문학교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이런 똥개들 거지 같은 것들 이런 걸 지들 해석해낼 수 있겠어요 이거요? 뭐 해냅니다. 왜? 눈이 없기 때문에. 지들이 지식에 박혀가고 국어 쓰는데 띄어쓰기 문법 이기 전미사 접두사를 어떻게 넣었니 이 지랄 이걸 뭐 조사가 맞니 안 맞니 이런 놀이 하다가 끝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애들한테 가르치거든요. 우리 중고등학교 애들 공부했을 때 봐란 말이요. 이건 동사가 어떻고 형용사가 어떻고 전미사다 뭔사다 이런 데서가 세월 다 보낸 거야. 에? 그거는 그게 그 사람들 직업이거든요.
지들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걸 학생들한테 강요적으로 가르치는 거야. 이게 무슨 동사에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국어 동사의 종류 몇 가지 말합니까? 동사에도 그게 동사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8 그거 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선생이라는 새끼들은, 노예 같은 새끼들은 우리서 시키니까 그런 거 만들어갖고 계속 시키는 거야. 18놈들이지. 그 새끼들을 쫓아내야 그 직업을 없애야 하는 거야. 이러면 우리는 썩었단 말입니다. 그걸 학교 다닐 때는 외우지 못하면 지랄도 하고 손바닥 내대라고 숙제 내고 떼어 쓰고 바꿔 쓰고 그거 잘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나 말이야. 최순실인데 다 농락 당하고 있잖아. 최순실인데 동사 조동사 물어봐라 말이야. 뭐라 하는 거야. 촌놈의 새끼들 지랄하고 있네. 머리만 잘 쓰면 돼. 잔머리만 잘 굴리면 돼. 몇천원 다 움직여 임마. 그런데 그게 조동사고 뭐 전미사고 이런 거 형용사고 조사고 이런 거 잘하는 애들 뭔지 알아요? 노예입니다. 남의 밑에가 봉급 타는데 아침에 출근하면 지가 발발 떠고 집에 급한 일 있는데도 퇴근할 때도 오히려 집어가고 조퇴 좀 할까.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게끔 만들어낸 게 이게 현 교육이야. 학교에서 그런 걸 이제 내버리고요. 그런 걸 내버리고 각자 자신의 화가 난다면 네가 화가 나는 원인이 뭐니? 그 화가 뭐니? 관찰해라. 네 안에서. 기쁨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기쁨이 원인이 뭐니? 어디가 얼마씩 기쁘니? 슬픔이 일어났다. 두려움 공포가 일어났다. 두려움 공포가 어디서 왜 일어났니? 그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니? 배가 고프다 이겁니다. 네가 왜 배고파지는가? 이 배고픔이 뭔가? 끄벅 존단 말입니다. 이 잠은 어디서 오니?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학교에서 옛날 같은 경우 수업 시간 자다 보면 요즘은 어떤지 몰라.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선생님이라는 게 분필과 씹어던진다. 야! 분필만 날아오면 다 해죠. 이 지우개도 날아옵니다. 시 오는 거 당했다는 얘기거든요. 나도 당했습니다. 잠은 오거든요. 잠이 오면 어떻게 이렇게 딱 있다 보면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한다면 제대로 가르친다면은 너는 지금 피곤하구나. 이 피곤한 네 몸이 왜 피곤한가 니는 관찰해라. 그리고 지금은 좀 자라. 괜찮다. 엎드려서 조금이라도 자라. 그럼 오히려 잠이 달아날 겁니다. 폭력이야. 씹새끼들. 분필 집어 던집니다. 또 그 정도는 약과야. 그래 나와. 왜 졸고 지랄이야. 손바닥 내대. 손바닥 정도 맞는 건 괜찮습니다. 아골타긴 하죠. 주먹이 날아와요. 나도 많이 얻어 터졌어요. 주먹으로 맞기도 하고 따기도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뭐가 중요한지 시시한지 이거는 세계적인 차원입니다. 이게 인성이야. 인성개발이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탐구한 사람들은 각자가 살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게 될 거고요. 더불어 사는 길을 여러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속에 어떤 사람이 뭔가 부족하다면 옆에 사람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또 받는 사람 진정한 감사. 이런 어떤 세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뭡니까? 완전 돈으로 다 거래 주고 사고 파는 거야. 인품과 인격도 돈으로 사고 팔고 하잖아요. 예? 인품과 인격 돈 주고 사고 파고 합니다. 박사학위 돈 주고 하잖아요. 예? 박사학위 요즘 박사학위 돈 없으면 못 따잖아. 돈 없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박사학위 공장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좀 격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학위라는 거는 나는 이마침 사기꾼이다 하는 증명입니다. 그게 박사학위는 그만한 사기꾼이라는 증명이야. 이 세계 속에 대학교 속에서 발행되고 있는 한국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속에서 발행되고 있는 이 박사학위라는 건 없어져야 합니다. 인간을 틀에 묶어버렸거든요. 예? 더 이상 못 올라가게끔 막아버렸습니다. 더 관찰할 수 있는 이 문을 좁혀버렸습니다. 열어둬야 합니다. 그 박사학위라는 이 목걸이를 딱 걸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쏘가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그런 거물에 걸리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 관 수행이라고 했을 때 이 숫자가 이 닦을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관찰이다 말입니다. 따로 떨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죠? 관하고 숫자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관을 어떤 방법으로 하라는 게 이 숫자 안에 들어있는 건 바꾼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건강경, 관경도 똑같습니다. 많은 그물이 있는데 그런 걸 관찰하려면 안에서 봐요. 어제 내가 모든 신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신들. 우리는 나는 그런데 안 걸려있으면 웃기지 마라. 다 걸려있습니다. 예? 그걸 알아야지만 벗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 안에서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통 사람은 그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시시한지도 몰라.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기 안에서 다 관찰하고 봤을 때 이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눈을 가리더라. 고통이 따르더라. 그게 업보가 되더라. 그런 걸 한 건데 거기 관수행할 때 이 숫자 안에 의미다. 고친다. 그러면 안에서 내 안에서 나를 관찰해가지고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쉽게 해가지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뭡니까? 똥, 변 이러면 전부 다 더럽다 생각하지 똥을 깨끗하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똥을 깨끗하고 생각을 할 사람도 누가 있어? 똥 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메모리 되는 게 DNA로 형성되는 게 더러운 거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거에 대한 거부 가능한 고통이 따른다 이거예요. 똥은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아. 우리는 거기다 더럽다는 걸 이미지를 갖다 딱 넣어놨기 때문에 그럼 배 속에는 똥 꺼내내버려라. 배 속에는 똥은 괜찮고 바깥에 있는 똥은 더럽다는 이게 뭔 법이야? 에? 똥은 똥이거든요. 똥의 원료가 뭐입니까? 똥을 만드는 원료가 뭐야? 다 자연에서 나왔습니다. 쌀도 빵도 밀가루도 소금도 고춧가루도 거기에 우리는 소스를 하죠. 맛있게 만드는 간장 같은 소스들 이 다 자연에서 나온 거야. 그래 먹을 때는 뭡니까? 먼지티 하나 있어도 골라내고 쉽게 밥 먹다가 머리카락 하나 들어가도 생쇼하잖아요. 내가 아는 친구 중에 한 놈은 이 머리카락이 된 아르레기가 있는 것 같아. 한 번은 식당에 밥 먹다가 거기 밥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시팔 뭐 이런 장사하는 게 있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취급하나 이게야. 머리카락이 들어있는 밥 먹으러 한다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 머리카락 하나 조선해놓고 지가 싫으면 조선해놓고 먹으면 되잖아요.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어떤 까르마가 있는 것 같아. 발작합니다. 그래서 나도 같이 하면 내가 같이 밥 먹다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뭐 난 저 카페라 그러지만 우리 옛날에 다방이라 그러죠. 다방 같은 데 커피 마시잖아요. 커피 마시는데 밑에 이 커피잔 이 받침대 있잖아요. 거기에 뭐 들은 거 하나 묻어도 지랄입니다. 이게 집 배속에 똥을 못 보면서 깔끔을 떠는 거 이게 병입니다. 일종의 심리적 병, 까르마의 병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런 게 일어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배속에 있는 음식물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토하는 경우가 있어. 뭐 취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우리 보살 살아오면서 한 번도 토한 적 없어요? 우리 처사는 토해 본 적 있어요? 나도 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이 토했습니다. 솔직한 얘기지, 그 토해난 그걸 음식을 제대로 관찰한 적도 없지만 대부분 토해난 걸 내 입에 속에서 나온 걸 보고 전부 다 뭐를 합니까? 더럽다 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우리는 DNA가 만들어져 있어. 내가 토한 음식물을 제대로 관찰해봐라. 그건 더럽지 않습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건데. 나를 유지케 해주는 생명이야, 그게. 우리 먹지 않으면 죽어요. 배 속이 뭐 여기 목구멍만, 여기 입에 들어가 목구멍 통하면 변실을 가지는 거야. 더럽게. 깨끗하던 게. 이런 과정들 관찰해라. 그러면은 우리는 많은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이게 우리 간단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불구부정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깨끗할 때도 걸리고 더럽을 때도 걸리거든요.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깨끗함의 기준이 뭐야? 깨끗함의 정의를 내려봐라 말이야. 더러움의 정의를 내려봐라 말이야. 우리는 관습적으로 저건 더러운 거다. 이 바닥에 먼지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더럽다 하잖아요. 그거는 생활 속에 살아온 어떤 이 여러 가지 이미지가 축적된 하나의 그 결론이지, 더럽다 깨끗하다는 결론을 딱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습적으로 과거부터 지식을 좋아했습니다. 그런 걸 본다는 거예요. 더럽고 깨끗하고 선하고 이 닦을 숫자 안에
당근단은 이 바꿀 숫자 안에 고칠 숫자 안에는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더럽고 깨끗하고 잘하고 못하고 인품과 인격. 이 사람 인자를 우리는 인품과 인격이라고 본 적이 없잖아요. 사람 인자를 인품과 인격이라는 의미로 본 적이 있어요? 그 우리 보살님 본인 스스로 등급을 몇 등급이라 매길래요? 자신이 등급을 몇 등급이라 매길래요? 얼른 답변해 보세요. 몇 등급으로 매길래요? 보통 등급? 높은 등급? 낮은 등급? 이 속임수라는 건데 이게 여기 속임수라는 거야. 아상 나라는 생각이 들어있는 한은 나는 가장 높다는 등급을 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예? 그래서 나를 낮춘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우리는 역변이라 하거든요. 겸손해야지만이 된다고 우리는 배워왔어. 나를 높다고 하면 금방지다 거만하다 교만하다 하거든요. 인품과 인격을 가지려면 나를 낮춰야 하거든요. 그래 나는 낮다고 등급을 매기려 합니다. 다 속임수거든요. 가장 올바른 등급이 뭐냐? 나는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보통적인 등급입니다. 가장 높은,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등급이에요, 그게. 높이 올려내도 문제가 되고 낮춰도 문제가 됩니다. 나는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여러 사람과 동등한 입장의 등급이다.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가장 올바른 등급입니다. 자기 자신에서 그렇게 새겨라. 아상이 남아있는 한은 뭡니까? 교묘하게 뒤에서 올려놔도 문제가 되고 낮춰도 딱 그란 말입니다. 인사할 때 딱 엎드려서 내가 중이라고 내 앞에 와가지고 3배 올리는 맞죠? 그건 자기를 낮추는 거거든요. 그걸 낮춘다는 그 이면 한 단계를 넣게 되면 자기를 높이는 방법이야. 나는 이렇게 예의와 법도를 잘 지키니까 당신도 내 앞에 예를 지켜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존중의 이 합장이 하는 의미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일심, 거짓말 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모아서 당신과 나는 같습니다 하는 의미가 합장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이 절에서 합장하는 의미도 누가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 그냥 옛날부터 했으니까 그래 합니다. 절에 오면 합장하는 거다 이랬는데 이 두 손을 모으는 의미는 혼돈스러운 마음이 아니고 일심, 하나된 마음으로서 내 자신과 당신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인격과 인품으로서 하나입니다. 당신은 높지고 나는 낮은 것도 아니고 내가 높고 당신이 낮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평등합니다 하는 의미로 합장이야 이게. 이걸 가지고 또 종교적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오쇼라는 사람이 인도 사람이 미국에 강연을 했단 말입니다. 강연할 때 앞에서 갖고 나올 때 합장하고 나왔어. 합장하고 나왔고 이렇게 사람들을 둘러보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사람들 뭐라 하는가 하면 저건 불교식이다. 에? 합장을 했기 때문에 몸을 이런 액션을 쳤기 때문에 저긴 불교식이라는 거야. 이거는 이런 데 잡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오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두 손을 모았다 해갖고 이거 불교식이라고 하지 말아라. 나를 보는 사람들 알 것이다. 내가 왜 이 손을 모으게 되면 당신과 나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형성돼 관찰해라. 여기에는 종교적 의미가 아무도 들어있는 건 아니다. 이건 과학이다. 합장을 하면 과학이다 이겁니다. 여기에 내가 두 손을 모음을 해서 당신들에 대한 존중의 최대한의 존중의 표현이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관찰도 못합니다. 합장, 정중한 합장, 고요한 합장만 해도 어마어마한 고요함이 있고요. 서로의 평등감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신체적 행위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인사할 때 뭡니까? 서양들 인사할 때 악수, 나 손이 칼 없어. 아이고 반갑네요. 예? 우리 한국에서는 인사가 뭡니까? 보통 머리 숙여 목 내려 그러죠. 이 머리 숙인다는 뭔 의미입니까? 우리 인사를 할 때 왜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란 말이요?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좀 설명 좀 해보세요. 나 언제 또 머리 아픈데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이유, 머리를 그 동작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경계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머리를 숨기긴다는 얘기는 당신은 높고 나는 낮은 상태요. 아부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잖아요. 어디다가 머리를 뻣뻣하게 들어. 네 머리를 뻣뻣하게 들어 한 얘기는 네가 내 위에 올라가 나를 가르치려는 내보다 대단하다는 의미요. 머리 숙인다는 뭡니까? 깨갱했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낫습니다 하는 의미가. 그런데 가만히 관찰해봐요. 나이가 우린 여기 어디에 걸리는 줄 알아요? 나이에 걸립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나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머리 숙이면 안 됩니다. 근데 권력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하거든요. 나이가 많든 적든 권력 앞에 가면 어느덧 대가리 들여박아야 돼. 저기 한국에서 몇 번째 뭐 한두 번째 나누는 회장들 다 나이가 박근혜보다 많대도 박근혜 앞에 가면 아이고 가시나야 속으로는 18년아 이래 하든 말든 어찌하든 대가리 숙여야 합니다. 나는 니보다 낫다는 걸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인사라는 게. 표면 연극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예? 합장을 해보십시오. 서로가 인간이 만났을 때 서로가 합장을 했을 때는 니랑 나랑 동료, 나는 숙일 필요도 없고 내려갈 필요도 없고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야. 합장 속에서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야. 이게 내가 두 손을 모으니까 어떻게 여기 뭔 종교가 있나고요. 여기 뭐 신이 있어, 숭배가 있어, 뭐가 있어. 예? 학교에서 학생들이 만나고 헤어질 때 합장해봐라. 분위기가 달라질 거다. 예? 친구끼리 만났을 때도 합장해봐라 말입니다. 선후배가 만났을 때도 합장해보란 말입니다. 정중함과 품이 있는 뭔가가 비어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오랜만에 뭐 친구끼리 만나도 야 오랜만이세 악수. 니 나 손에 무기 없어. 이렇게 이게 작지만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큰 힘들이 됩니다. 이 합장이라는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예? 신적인 종교적이지 않아. 이 합장이 어떻게 종교적이야 이게. 뭡니까? 교회도 가면 하잖아. 왜 하나 말해, 너네들? 예수가 합장했나? 석가모니가 합장했나? 불상은 합장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뒤에는 저 합장형 내가 만들어 놨어. 석불 깎아놓은 합장한 게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돈 가져와, 빨리 가져와! 많이 가져와! 딱 이래 해가지고, 이래가 있죠. 돈 가져와. 전 많이 가져와.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관찰하라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고 예리한 관찰을 하라. 외부도 관찰하지만 안쪽도 관찰하라. 이런 걸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관세음이고 관자재고 관수행입니다. 예? 이 숫자 그윽할 유자로 봐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천수경 우리 대한민국 절간에 수리 마수리 맨날 닦아 앞에 뭐를 나오는 거면 이것도 내가 풀어줘야 여기 행자를 또 풀어줘야 하는데 무상이라는 것도 풀고 이래야 하는데 우선 우리 한국 불교 대부분 과거부터 내려왔던 거 소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이게 뭔 의미인가 요거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 관원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여기 본문을 글자 하나 풀어서 흘러가는 맥락을 내가 보는 시각에서 떠들어주는 것도 도움될 수 있겠지만은 이 전체적인 조명 이런 걸 살펴보면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다른 그물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내가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게 제목을 뭐라 하는가 하면 정구업진언이라 하거든요. 정구업진언 한문을 적게 되면은 정자 정구 입구자 업 정구업 진언 정구업 진언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래 이 정구업이라는 걸 한국 불교에서는 뭐라 푼 줄 알아요? 입으로 지은 업장 소멸하는 진을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잘못했다 이겁니다. 이 구자를 이 구자 입이라고 봤거든요. 예? 이 업이라는 거는 우리 몸속에는 까르마가 들어가 있는데 쉽게 우리 이 몸속에는 이 업이라는 거는 DNA로 형성된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깨끗하다, 더럽다, 인품이다, 인격이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지식이고 하나의 그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물이야. 예? 선이다, 악이다, 잘했다, 못했다 이게 전부 다 그물이거든요. 봐봐요. 이 몸속에 우리가 들어있는데 그게 과거에 만들어져 있는 하나의 그물로서 들어와 있는데 누가 날 보고 엄청난 비난의 욕설을 퍼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나는 그 사람인데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내가 가만히 대고 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거는 욕설을 퍼부었다.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럴 거예요. 저 사람 미쳤다. 예? 나는 니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내인데 와가지고 침도 뱉고 욕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화가 나죠? 화가 났을 때, 화가 나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벌개집니다. 화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도 빨리 뜁니다. 화가 나게 되면 뭡니까? 심장도 빨리 뛰고 얼굴도 벌개지지만 몸이 아픕니다. 몸이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면은 몸이 가벼워져요. 화가 나면 이 몸이 고통스러워집니다. 왜 그런가? 화가 나게 되면 몸이 왜 그렇게 작용하는가? 거기 까르마 업 때문입니다. 화가 나게 되면 이거 메커니즘이 머리에서부터 온몸에 거기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거기 딱 그러더니 짐승들도 그런 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양이가 쥐를 보게 되면 잡아먹어야 안에서 이 몸에서 작용을 딱 하게끔 메모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쥐는 또 어떻게 되는가? 고양이를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끔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 속에도 그런 게 들어있다는 거야. 그 정구업이 맑게 한다는 거야. 그걸 맑게 한다는 얘기, 깨끗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혼합스럽게 우리 몸속에 막 섞여 있는데, 요게 구자인데, 인구구. 그러니까 이 구자를 하나로 보지 말아라. 이 사각형을. 말할구, 말이라는 의미도 되지만은, 입이라는 의미도 되고, 몸이라는 것도 됩니다. 몸구라고도 하잖아. 이거 인구라는 거는, 인구구라 몸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거야, 이게.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여태까지 배웠던 방식대로 한다면 문자는 하나의 의미를 담는다는데 복합적인 의미를 봐라. 몸도 이 말할 구라는 얘기는 말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 이 이미지. 그건 봐봐요. 우리가 말 중에서는 이런 말들 내가 그러니까 두 가지로 두 부류로 나눠서 한번 할 때 느껴봐봐요. 아름답습니다. 긍정적입니다.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성공하십시오. 복이 많으십니다. 최고로 가치 있는 분입니다. 자, 여기 내가 자릅니다. 족같습니다. 나쁩니다. 잘못됐습니다. 천합니다. 나빠요. 자, 두 개를 나눴을 때 느낌이 어때요? 앞에 거는 뭔가가 다른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뒤에 거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다른 느낌이 오잖아요. 앞에 거도 동의되고 뒤에 동의 둘 다 걸린 겁니다. 앞에 거도 같은 거고 뒤에 거도 같은 것이야. 이걸 바르게 보고 어디도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뭔가 하면은 누가 와가지고 칭찬을 하든 누가 욕을 하든 아무 변함이 없어. 과연 열 들어가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화나게 해보란 말입니다. 동의시대 화가 안 나. 우리는 내가 화나는 걸 참을 수가 있고 조정할 수 있잖아요. 석가모니 자체는 조정이라는 자체가 없어. 완전 변질이 되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건 내가 아니거든요. 바깥에 건 그 사람에 이루어지는 현상들이지 거기에 붙잡히지가 않습니다. 완전한 이 관찰자로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는 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어디에도 가치관이 없어.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고 다 그냥 그대로일 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 구자, 말할 구자, 몸이라는 거, 몸과 마음, 말의 실상들을 다 관찰자로 남아있는다 이거예요. 이 정자, 깨끗할 정, 맑을 정이라는 이 정자 안에는 지켜본다는 거야. 동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관찰해서 이 업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종단은 늘 업이라 해가지고 우리 뭡니까? 밑에 이 종을 보게 되면은 이 종이 소리 나려면 이 안에 방울이 있어야 돼요. 예? 요 방울이 있고 방울을 달고 있는 요 실이 있지, 줄이 있지요. 요 안에 이 종 안에 요 방울을 달려면 뭡니까? 요 방울을 달려면 안에 요 실이 있어야지 이 종이 역할을 할 수 있어. 이 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종도 요거는 안에서 치지만 종이 바깥에서 치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은 손잡이가 여기 뭡니까? 손잡이가 이 하나의 이제 역할을 하지만은 우리 저 종 같은 경우 뭡니까? 위에 고리가 있잖아요. 요게 종단은 너럽이라는 게 이거야, 요게. 그러니까 밑에 거는 당강당강 소리 내는 게 전부 다 뭡니까? 지식이거든요. 그러면 이 소리가 지식이 당강당강 하려면 이걸 없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위에 요걸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요거.
위에 종을 달고 있는 요게 요 위에 이 달고 있는 끈을 끊어 놓으면은 밑에 당강당 소리가 안 나. 이 치기 가지고 여기 요 안에 방울이 들어있는데 요 방울이 들어있는 요 철사를 끊어 놓으면 소리가 아무리 흔들 소리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런 의미가 요게 한자적 의미에서 이 업자입니다. 까르마 업이라 하잖아요. 예? 업법이라고도 하지만은 종단은 널업이라고 한자를 하면 종단은 널업. 종단은 널업이라는 얘기는 종을 다르게 이 지지해주기 위해서 어떤 되어 있는 끈과 위에 그런 의미가 요 달고 있습니다. 그걸 끊는다는 거야. 그걸 딱 끊어 놓으면 뒤에는 이 뒤에 선이다, 악이다, 잘했다, 못했다, 남자다, 여자다, 삶이다, 죽음이다, 귀신이다, 진리다, 안 진리다, 부자다, 가난하다, 인격이다, 인품이다,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진다는 겁니다. 진언이라 했는데 올바른 말이라는 얘기거든요. 나를 정화시키는 요 업을 끊어주는,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우리는 뭐를 합니까? 머리가 종처럼 매달려가지고 지식으로 댕강댕강 한다는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혹시 있을 겁니다. 예? 우리는 머리는 종이야. 지식을 갖고 지것도 아닌데 나물 까가지고 넣어가지고 댕강댕강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봐요. 선과 악이라는 게 이제 선과 악을 당신이 만들었어? 당신들이 만들었냐고요? 아니잖아. 과거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선과 악이라는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그걸 학습을 통해서 머릿속에 넣어놨습니다. 그거 갖고 댕강댕강 합니다. 그거 재판합니다. 지것도 아닌데. 그런 걸 있는 그대로 보게끔 해준다는 게 정구업 진언이야. 여기 참 진짜거든요. 말 중에서도 뭡니까? 말 중에서도 가짜배기 말이 있습니다. 진짜배기 말이 있다 이게야. 진은 이 진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은 많더라. 주술, 주문, 다라니,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게 진언이라는 이 한자의 의미입니다. 그래 뭡니까? 정구업 진언 얘기하면 뭡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를 보기 위한 올바른 말이란 얘기지요. 나를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리수리야 그게. 아까 숫자 얘기했지요. 아까 숫자 얘기했잖아 말이야. 이 숫자 우리는 닦을 수라 했는데 쏘갔지요. 고칠 숫자에 나를 수리하는 거야. 보살님 자신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말하기 좀 이상해지죠. 본인 자신에 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떤 문제입니까? 얼른 답변 나와야 하는데 막연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 문제가 뭐가 있는가를 아는 것만 해도 수리가 되는, 고치에 수리한다는 건 치유라는 얘기입니다. 예? 나를 바꾼다는 게 치유된다는 거야. 문제 있다는 건 병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 안에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가 알아야지. 보기만 하면 고칠 수가 있어. 내가 오늘 아침에 보살님한테 문제를 알려 준다면 보살님 속에 나라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병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병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 드무거든요. 당연하게 누구나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그게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는 그게 병이라 했던 거예요. 아상이 이게 모든 문제를 만드는 병이다. 바이러스다. 그럼 이걸 아상이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무화가 되는가? 아까 적어 나왔잖아요. 쭉 무시무화라는 거 적어 나왔잖아요. 그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건강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건강경 3분 첫머리 한번 보십시오. 불고수보리. 그래. 네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불고수보리 제보살 마하살이라는 얘기는 무엇가 되고자 하면은 수보리야 명령입니다. 네가 앞에서 질문하기 때문에 내가 명령하는데 네 안에 있는 거 불고수보리 제보살 마하살이라는 건 여기 모든 보살이라는 얘기든 모두 네가 뭐가 되고자 한다면은 네가 무심이 되고자 한다면 무상이 되고자 한다면은 응여시 항복기심하라. 이와 같이 네 속에 들어있는 마음을 항복받으라. 네 마음에 붙잡히지 말라. 그 마음을 보라. 소유일체 중생지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소유일체 가지고 있는 중생, 네 속에 들어있는 마음의 종류들은 이런 거다. 양난생, 약태생, 약서생, 약화생, 약류생. 이걸로 통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라는 4개의 큰 이 그물이 만들어진다.
네가 앞에 있는 요걸 보게 되게 되면은 뭡니까? 제대로 보게 되게 되면은 무화가 되고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이 된다 하는 게 금강경 3분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는 생각이 문제다. 이 나라는 생각은 항상 나는 특별하고 대단한 거야. 높이 있는 겁니다. 남 밑에 내려갈 수가 없어. 왕보다 높아. 그 대통령 앞에 가서도 머리를 숙고 오고 이래 순간적이지 바깥에 돌아 나가고 뭔가 내가 니보다 대단하다 이러는 게 인간 이 아상이라는 거야. 몇만 년 전부터 인간이 그래 왔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것입니다. 이 아라는 생각이 남아있는 한은 그렇게 장에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게 되면은 남보다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하는 게 최고로 높은 거예요. 거기에 이거 우린 다른 말로 또 거다가 뭐 중도라고 이름 갖다 붙이지 이건 중도도 아니야. 그건 중도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태양이 선이요 악이요? 태양이 선이요 악이요 잘하고 있습니까? 태양이 못하고 있습니까? 태양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태양이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태양이 여자요 남자요? 태양 안에 인품과 인격이 있어요? 태양의 인품이 뭐예요? 반대로 지구의 인품과 인격이 있어요? 내 말을 잘 듣게 되면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길일 겁니다. 그래서 이 정구업진언이라는 것은 내 이 몸과 마음을 스스로가 아까 이 숫자를 얘기했습니다. 고칠 수, 극할유. 앞으로는 이 숫자를 하지 말고 극할유자를 쓰면 더 나을 것 같아. 네? 극하게, 극할유. 유리 수리 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유리 합시다. 바꿔가지고 유리는 투명하잖아요. 맑게 유리처럼 맑게 하자. 훤히 뒤져보자. 마하유리, 수리. 깨달을 이자잖아요. 그죠? 깨닫는다는 건 뭡니까? 있는 그대를 이해했다, 봤다는 겁니다. 내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를 봤다. 다스리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다스려지는 거거든요. 수리. 한 번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죽을 때까지 밤낮으로 한 달, 밤낮으로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1년, 10년, 100년, 1000년, 만년 네가 살아가면서 계속 네 자신을 관찰하라. 고쳐라. 이 수리라는 글자하고 같은 의미를 통하는 경우가 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예? 이 아차하고 수차하고 같은 거야. 이게 극하게 나를 관찰한다는 겁니다. 안우다라 했을 때 안우. 가락 없잖아. 그죠? 나를 바꾸는 겁니다. 예? 새로 태어나는 거야. 안욕따라. 그리고 우리 민요라 이랬는데 한국의 이게 주문이야. 한민족이 살아가야 할 주문이 뭔가 하면 아리랑입니다. 아리. 이 리자는 이게 리치자가 아니고 뭡니까? 귀신 같은 거 살펴보라는 얘기잖아요. 아리. 내 몸과 마음을 관찰하라. 극하게 관찰하라. 관찰하면 머릿속을 들어가갖고 보라는 겁니다.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나라는 생각이 특별한 거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이걸 없는 건데 있는 거를 착하게 쏘아가지고 이 난리를 쳤구나. 예? 꾸미고 치장하지 않아도 나는 있는 그대로 완벽한 건데 거기다가 꾸미고 치장하려고 여기 다 바르고 옷도 좋은 거 있고 뭐 이게 완전 여기 쏘갔구나. 그럼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치유가 됩니다. 술이 고쳐야 되는 거지. 수선한 겁니다. 정구업진언이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오늘 비록 여기에 지금 뭡니까? 제가 이 관음경 본문을 설명하지 않았지만은 이 관음경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앞에 관이야. 여기 관음 여기 앞에 계속 거기 나오거든요. 예? 관음력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걸 오늘 듣고 이 뒷부분에 들어가가지고 보게 되면은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이게 이런 의미로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무진의 보살에게 들려주는 거구나 보여줄 겁니다. 이 관음경이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한문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인들이 누구도 대사요, 선사요, 박사요,
서울대학교 아니면 한국에서 제일 가는 국문학 박사가 이 한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관음경 읽어봐라. 이해 못합니다. 예? 그 사람들은 이 문자만 알지 문자 수행을 통한 전체적인 이 시각과 공간 속에서 이 시각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있거든요. 내가 그리 대단하잖아요. 나는 그래서 부처란 말이야. 어제도 얘기했지만 부처란 말에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네들 부처란 말에 다 걸려서 속았잖아. 부처란 말도 도끼가 깨부숴라. 미사일가 깨내버려라. 한국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되려면 이 부처라는 말을 깨부숴야 한다. 지워내야 합니다. 여기 본문을 조금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보선 바쁜 가세요. 여청 관음행위를 했잖아요. 여기 관음행위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앞에서 이렇게 떠들었던 게 여기 관음행을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관음행을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은 관수행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관음행하고 여청 관음행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시는 분만에 내 비디오를 봐야 할 사람들 위해서 다시 한번 적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거든. 이게 핵심이야. 이게 석가모니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이게요. 그러니까 또 적고 또 들고 또 들어야 돼. 관음행과 관수행. 그 내가 여태까지 떠들은 이 숫자잖아요. 닦을수, 바꿀수, 수리수. 에이씨. 18. 족같네. 내가 이렇게 AC 18 이런 이 저속어를 단어를 사용할 때 기회입니다. 붙잡으십시오. 내가 이걸 쓰면서 18이라서 기억하라는 거야. 내 말에 붙잡히지 말고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닦을수가 아니고 뭔 수라 그랬어요? 이게 뭔 수라 그랬어요? 빨리 대답해요. 뭔 수라 그랬어요? 좋아. 좋습니다. 수리할 수. 고치라는 겁니다. 어디를 고치라고요? 내 몸과 마음을 관찰해서 고치라는 겁니다. 수리할 수. 바꿀 수. 바꾸라는 거야. 바꿀 수, 수리할 수. 이게 음이야. 소리 음. 우리가 북소를 왜 들어요? 이 종을 왜 사용해요? 소리를 통해서 이 목탁을 왜 치나? 이 목탁을 왜 쳐요? 이 목탁을 왜 치나? 관음행 소리를 통해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이 소리가 탕탕 진동이 이 몸을 안에 뭔가가 막히고 설켜있는 거 풀어주는 거야. 너무 좋은 도구요. 과학입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내가 보건대는 사람이 기거하는 공공 모든 장소에다가 이거 달아놔야 합니다. 가고 심심할 때 치라 이거야. 고속버스 터미널 휴게소 가가지고요. 여러 사람이 마음대로 칠 수 있게끔 한 공공 장소를 만들어주는 거야. 차 운전하는데 머리가 뻐근지근하잖아요. 거기 가서 앉아가 1분씩만 두들고 가라 이거야. 학교도 똑같습니다. 학교도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하고 나오는 그 문 앞에다 이거 달아놓고 아이고 시원하다. 교도소도 똑같습니다. 교도소에 식당에 그 사람들 밥 먹고 아니면 이 교관이든 수행 거기 아닌 그 사람들 이 칠판 오라는 거야. 이걸 지물해서 저절로 수행이 되는 거야. 아니 바뀌는 거야. 너무 좋은 도구요. 이게 세계에서 만들어 놓은 컴퓨터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로켓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귀신이 붙어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구야 그냥. 학교에서도 치고 교회에서도 치고 절에서도 치고 집에서도 치고 모든 곳에서 같이 놀아야 돼요. 이 소리만 듣게 되면은
아까 이게 업장 소멸되는 거야. 내 속에 잘못 들어와 있는 게 닦여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야. 이게 관음행위입니다. 관음행. 근데 우리는 뭡니까? 여기다가 뭐 또 신비의 귀족주의 개씨 같은 걸 집어넣어 가지고 씨발놈들이 뭐 목탁을 가고 하면은 요소리 빵소리 피운다고 다 근데 속지 말아라 이겁니다. 여기에 여청 어제 청자도 내가 떠들어 드렸죠. 본인들이 생각하는 의미로 들을 청자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된다. 여청 관행명 선흥 재방소라 했는데 응당이 마땅히 여기 재방소 모든 곳에 있는 장소란 얘기거든요. 선흥 올바른 장소, 좋은 장소. 선흥 이게 뭡니까? 함으로 착할선을 하잖아. 우리는 일반 한국에서는 이 착한 데 쏙지 마라. 착한 게 있으면 악이 있습니다. 더러움이 있습니다. 올바를 선이야. 올바를 선. 올바를 선. 올바르다는 건 뭡니까? 이 올바를 선자를 딱 보게 되면은 한자를 정확하게 보자. 그럼 올바른 의미를 이게 한번 파자를 한번 뒤다 봅시다. 선흥 재방소 이랬는데 선자가 뭡니까? 여기 뭡니까? 양새끼거든요. 예? 양새끼가 꼬리 달린 양새끼가 있는데 이게 착할선이라고 하는데 올바른 선이한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봐봐요. 이 선이라는 의미로 양을 봐봐. 큰 양은 좋거든요. 큰 양은 고기가 많이 나오니까 좋잖아요. 많은 걸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우선 양을 관찰하십시오. 양은 공격적이지 않다. 물론 지들끼리 가끔 가다가 다툼도 합니다. 하지만 양이 다른 걸 잡아먹지 않습니다. 양이 뱀을 잡아먹지 않고요. 토끼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양은 오로지 뭡니까? 풀만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사람 말 잘 듣습니다. 양은. 네? 그리고 양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죠. 우리 한국은 좀 다르지만 이 유목민들이 기본이 젖소보다는 옛날부터 양은 사육하기도 좋거든요. 그놈들은 쉽게 가지고 먹는 것도 가리지 않고 잘 먹어. 양은요. 예? 식물이면 뿌리든 뭡니까? 나무 뿌리든 잎이든 껍질이든 다 뺏기 먹습니다. 과연 예를 들어서 산에다가 양 무리를 방목해서 다 해놓잖아요. 그 안에는 나무도 안 남아납니다. 나무 껍질도 다 뺏겨 먹어. 그리고 공격적이지도 않아. 잘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인간도 양처럼 살아라는 거야. 싸우지 말고 서로 잡아먹지 말고 서로 의지에 살아라. 그게 올바르다. 그래서 여기 한자 적은 의미에서 이 선이라는 올바른 의미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처럼 살지 못하고 어쩌서 삽니까? 개처럼 살고 고양이처럼 살고 돼지처럼 살고 예? 서로가 물고 뜯고 예? 양들은 서로 물론 싸울 때는 뭡니까? 머리방치기는 하겠죠. 우리 그 비디오 같은 거 보면 양들이 싸울 때 쭉빵 쭉빵. 근데 양들은 입으로 물지 않습니다. 앞발로 치지 않습니다. 머리 열받는다. 우리 한번 박자. 그 정도로 해서 끝나죠. 그런데 이 뭡니까? 개들 같은 거 싸우는 거 보십시오. 살벌하게 싸우잖아요. 예? 한번 물면 우리는 개 같은 그런 습성이 우리 안에도 들어있습니다. 한번 싸우게 되면은 우리 지금 봐요. 남북 갈라져가 개싸움하고 있잖아요. 왕왕거리대고 있는 거야. 하니까 우리 북쪽에서 너네들 까보면 미사일 쏘니까 남쪽에서는 뭐라고 또 왕 하는 거 뭐 써봐 쓰기만 하면 선제 타격해갖고 너네들 완전 쑥밭을 만들어 버릴 거야. 또 북한에서 왕왕왕왕 개들이 싸움하는 겁니다. 개싸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남북한이 양과 같은 이런 모든 사람들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게 올바름이고 선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 올바름이 없기 때문에 총 갖고 지랄하고 미사일 갖고 핵을 갖고 탱크를 갖고 지랄들 한단 말입니다. 누구에게도 이건 되지 않아. 쌍방이 죽는 길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선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또 북한은 남조선 개놈들 이러고 또 우리는 뭐냐 북한 개라고 서로 둘 다 잘못했다는 겁니다. 둘이 서로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 답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옳고 너는 잘못했다면 답이 없어. 죽이든가 뭐 한쪽이 끝나야 돼. 서로가 우리는 잘못했다는 걸 서로가 인식하게 되면은 뭔가 해결을 실마리가 풀립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선이라는 의미는
이 서로가 다툼이 없이 오려져 간다는 의미가 한자적 의미의 선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과 악 뭡니까? 기독교에서는 뭡니까? 선이 만들어졌던 거. 사과 따먹고 여자가 벌거벗었던 거 알아야 거기 선이 악이 시작이잖아요. 그거는 걔네들이 만들어놓은 소설이야. 이게 더 올바른 선의 의미죠. 한자적인 의미의 선을 보란 말입니다. 서로 다투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고 피난하지 않고 서로가 협조해서 양들은 무리를 지어서 삽니다. 양들이 왜 무리 지어서 사요? 외국으로부터의 공격을 맹수들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혼자서 이 지키게 되면 뭡니까? 혼자서 지키다 보면 까먹을 수도 있고 빡 먹다 보면 눈을 못 돌릴 수도 있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게 되면 눈이 몇 개야? 10마리면 눈이 배가 되니까 10마리의 눈이 2개씩 박아놓으면 20개 눈이야. 혼자 있을 땐 2개 눈이지만 10마리면 30마리면 몇 개 눈입니까? 그래서 뭡니까? 어느 한 마리가 딱 저기 온다 하고 딱 보고 나면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죠? 왔다! 더불어서 함께 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선이. 서로가 협력해서 더불어 함께 산다는 의미가 선이거든요. 근데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사실은 안에는 선이 없습니다. 선도 없고 반대 악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스스로 홀로 지는 거야. 뱀인데 물려 죽든 호랑이인데 물려 죽든 벼락에 맞아 죽든 아니면 또한 그 반대로 최고의 어떤 기쁨을 느끼든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홀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선이란 건 홀로 되는 겁니다. 예? 호탄이야. 어떻게 보면은 이 선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선과 선을 비교했을 때는 이것도 선의를 발음되지, 그죠? 이것도 선의를 발음되잖아요. 이 두 선을 본다면은 반대적인 개념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반대적인 이 선과 이 선을 비교한다면 반대적인 개념을 가질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이거야. 스스로가 각자가 주인이 된다. 어디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각자 개인은 존엄합니다. 하지만은 그 속에서 오르져 갑니다. 이 양과 같은 이런 이 지배당하고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이 사자라는 표현이 조금 사자나 호랑이라는 이 표현이 조금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스스로 혼자 삽니다. 사자 같은 경우는 들판에서 무리 지어서 하기도 하지만 홀로 살기도 하잖아요. 양이 한 마리 이 들판에서 혼자 살기 쉽지 않을 겁니다. 맞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과 이 선을 비교해라. 그런데 우리가 인류가 가야 할 길은 이 선이 아닙니다. 착할 선자가 아닌 이 선입니다. 각자 스스로 주인이 돼서 내면 세계에서 각자 스스로 이 선으로 가게 되게 되면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려움을 만들지도 않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각자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는 뭡니까? 집단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개인이 한 집단이 건강하려면 기본적으로 먼저 개인이 건강해야 합니다. 한 개인이 건강하지 못하고 개인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집단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은 개인이 건강하게 되면 이 집단이 저절로 형성되는 거야. 만들 필요도 없어. 이 선과 이 선을 비교해봐라. 여기에 선응 제방소를 했을 때 이 선자적 의미로 적어놨거든요. 선응 했거든요. 응하라. 응당 응 마땅 응. 요 응자를 보라 말입니다. 우리도 그냥 본인들이 아는 응당 응 마땅 응으로 보지 말고 깨고 봐라. 예? 몸속에 인품과 인격이 새처럼 펄펄펄펄 날아다닙니다. 요거 새 숫자입니다. 예? 마음심자입니다. 몸속에 인품과 인격을 해가지고 안에 중심을 잡아라. 그런 의미인데 선응 제방소 모든 이 방자는 뭡니까? 모방자거든요. 모방이라니 모든 방향이라는 거야. 모든 방향이고 요 소자는 바소 곧소라거든요. 요게 방소라고 했을 때 장소란 얘기입니다. 예? 방소란 얘기는 그러니까 선응 제방소란 얘기는 모든 장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런 의미다. 이게 시간과 공간 어떤 곳이든 거기에서 응당이 어떻게 하라 뒤에 있게 그러니까 여청 관행햄
잘 들어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기서 선흥제방소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밤이든 낮이든 집 안에 있든 집 바깥에 있든 운전을 하고 있든 회사에 나가 있든 외국에 가 있든 비행기를 타고 있든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선흥제방소가 응당이 마땅히 어떻게 하라. 홍소심여해. 그럼 여기에 선흥제방소라는 의미는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죠? 그 다음에 홍소 이게 함으로 넓을 홍자지요.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뭐가 어떻게 넓다는 거야? 여기를 보세요. 여기요. 이게 넓을 홍인데 뭐가 넓다는 거야? 홍익 인간 이래잖아요. 넓게 이익되게 한다 이래잖아요. 이게 애매모호한 미치게 만드는 글자야. 뭐가 늘라고? 에? 어떻게 이게 넓을 홍이 되나 말이야. 여기는 부피라든가 넓다 이러면 부피적인 거기 뭔가 의미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부피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없습니다. 에? 무게라든가 부피라는 개념이 아무도 안 들어있어. 이 글자를 깨게 되면 뭡니까? 이게 활궁자야. 활이야. 그리고 이거 뭐야? 나사야. 나라는 거야. 내가 화살이네. 내가 화살이네. 이 넓을 홍자하고 요 글자하고 비교해봐요. 뭡니까? 비슷하죠, 그지? 비슷하지 않나고요. 요거는 화살이고 요거는 사람이야. 이게 부처불자거든요. 요거는 부처불자고 요거는 넓을 홍자야. 그리고 이 활궁자의 이 자원을 보게 되면은 원래 몸기자거든요. 이게 몸기자가 변해가지고 활궁이 된 거야. 그러면 뭔가가 좀 이상해지죠, 그지? 이 넓을 홍이라는 게 이 사람 인자 안에서 사람 몸이라는 의미, 인품, 인격, 백성이라 하게 되면 사람 몸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죠? 나사자. 시간이 참 많이 흘렀죠. 그게 봐요. 오늘 좀 많이 했어. 이게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에 선흥제방소 홍서 여기 홍자도 그렇고 이 서자는 뭡니까? 이 서자가 무슨 서자예요? 맹세할 서자인데 맹세라는 게 뭡니까? 이게 맹세가 뭐예요? 여기에 이 서자가 이 서자를 이해하려면 부수적으로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손에다가 도끼를 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 손에다 도끼를 들고 있는 이 서자. 말 안 들으면 봐서버린다. 맹세하는 거입니다. 서거라 그러죠. 서거. 죽을 서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 서자를 이 손에 도끼를 들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맹서한다는 서자는 도끼와 딱 시간이 이래 되기 때문에 여기에 홍서 심여해란 요 부분은 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본문을 많이 나가지 못했지만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내가 들려줬던 거요. 무아, 무심, 무상. 앞에 또 그리고 연결됐던 게 뭡니까? 관세음, 관수행 세 개를 적어줬는데 세 번째 뭐였어요? 관자재. 이것들이 지금 다 이 연결된 뿌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앞에 그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는데요. 잘 듣게 되면은 본인에게 혁명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혁명입니다. 안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가.
하나쯤에 마치도록 하고요. 이 목탁 정말 좋은 도구거든요. 우리 보사람도 집에 목탁 하나 갖다 넣어서 아들 장난감처럼. 예? 그래서 아들처럼 가지고 치고 노르는 거예요. 화가 날다. 우리 살다 보면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맞아가 화날 때 있거든요. 욕하지 말고 이거 들고 치는 거야. 이게 나쁜 게 대상이라고. 이 나쁜 거! 불립니다. 금방 빠져나갑니다. 여러 각도로 써먹을 수 있는 우리 한국에서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선물이야. 우리들에게 물려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가서 잘 써먹어야죠. 예? 차 안에도 넣어가 당기란 말입니다. 차 안에 넣어 당기다가 어디가 심심할 때 들고 노는 거야. 저기 고속도로 휴게소 가가지고 잠시 쉬어갈 때 거기서 또 돌리는 거야. 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이 순간만 해도 이 머리에 에너지들이 쫙 결집된 게 빠진단 말입니다. 너무나 또 여기에 우리 여기 음악 이게 저기 뭡니까? 그거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건 도끼야 이게. 내 안에 있는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잡념들을 죽여주는 큰 도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좋은 과학적인 도구 써먹자 이겁니다. 왜 조상들이 이런 거 좋은 거 못 써먹고 엉뚱 같은 데 걸려가지고 그러나 이거예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